얘 축이 지금 마이너스 k지. 마이너스 k가 얼마인지 몰라. 그 축이 주어진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몰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푸는 사람이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지. 어떨 때는 어떻고 어떨 때는 어떻고 어떨 때는 어떻다. K가 어떨 때는 어떻고 K가 어떨 때는 어떻다. K가 어떨 때는 축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최대값이 뭐고 최소값이 뭐고, K가 어떤 범위에서는 이 안에 없으니까 축이 저 안에 없으니까 최대값이 뭐고 최소값이 뭐고 이렇게 풀어야지. 아닐까? 축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K가 얼마일 때는 어떻고, 말 안 들었지? K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말은 축이 제한된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 언제가 최소일 줄 알고? 그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아닌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작년 시험에서 이게 6번에 있었다는 거는 정말 무난했다는 거야. 근데 분류상 그냥 여기다가 분류를 해놓은 건데, 이 정도는 정말 와 진짜 어렵다라는 축에 못 끼는 문제인 거야. 왜냐면 이런 거 널리고 널렸거든, 문제집들은. 첫 번째, 우리 마이너스 K가 축이야. 마이너스 K가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축이 범위 안에 들어있잖아. 축이 마이너스 K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범위는 3보다 작을 때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그럼 3이 어디 있어? 3이 축의 오른쪽에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최소니까 언제 최소? 꼭지점이 최소값이 돼,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k 대입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8인데 이게 마이너스의 최소값이 돼야 한다는 소리야. 따라서 뭐야 이거, k제곱은 9니까 k는 뿔마 3인데 답은 하나만일 것 같은데 왜? 이 말이 무슨 뜻이야?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내가 등으로 여기다 넣었으면 둘 다 되네. 그러면 둘 다 돼. 두 번째, 마이너스 k가 근데 3보다 클 수도 있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 축이 안 들어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3보다 작을 때 최소를 구하고 싶어. 3이 어디 있어? 3이 축의 왼쪽이야. 이 안에서 최소값 찾아야 돼. 언제 최소겠어? 당연히 끝점인 3일 때 최소잖아. 그래서 3 대입하면 9 플러스 6k 플러스 8이 최소값 마이너스 1이지. 그럼 k는 1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이건 답이 될까? 얘가 어차피 겹치네. 우리는 운이 좋게 그냥 풀어도 답이 맞아버리네. 문제를 너무 쉽게 내버렸어.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얘는 이 범위 안에선 답이 아니지. 그래서 답은 얘만 답이다 해서 답이야. 이렇게 풀어야 돼. 얘는 숫자를 좀 잘못 변형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풀리게 돼버렸어. 이거 신경 안 쓰고 풀어도 풀리게 돼버렸지. 그러면 정말 다른 문제를 풀어보자. 저 문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네. 잘못 풀어도 맞게 돼버리는 문제니까. 그러면 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를 또 볼까? 밑에 거 해봐야 되겠네. 일단 329번. 문제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 똑같이 뭐 x 어떤 범위에서 f의 최소값 마이너스 4. 얘는 어떨까? 얘는 범위를 몇 가지로 나눠야 될까? 얘는 범위를 3개로 나눠야겠지? 대칭축인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일 때, 세 번째는 3보다 클 때. 이렇게 3가지 케이스 나눠서 구해야지.
(329번) 이제 보면은 얘도 아까처럼 운이 좋을 수 있나 한번 볼까? 먼저 아까처럼 그냥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얘 꼭지점 K일 때 꼭지점이지 K 넣어서 그게 뭐 최소일 거니까 마이너스 4 해서 풀어서 이렇게 놨어.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나 볼까? 원래 진짜 풀이는 K 범위 나눠야 되지. K가 먼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드모를 두 번째 다 몰아버리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대칭축은 K인데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X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3이야. 근데 걔는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그럼 언제 최소겠어? 얘는 당연히 시작점인 마이너스 3이 최소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플러스 6K 더하기 3K인데 그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지. 따라서 K는 마이너스 9분의 13. 근데 이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맞는 거지. 근데 범위 안에 안 들어가지. 그래서 일단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두 번째. 그럼 얘도 운이 좋아서 좀 답이 똑같이 나오면은 정말 문제가 설마. K가 일단 저 사이에 있을 때야. 얘는 다행히 우리가 구하려는 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범위 안에 축 K가 들어가 있는 거지. 뭐 최대는 안 물어봤으니까 누가 더 가까운지 뭔지는 관심 없지. 최대는 안 물어보고 최소만 나왔으니까 무조건 이 꼭지점이 최소야. 그러면 저렇게 그냥 푼 거랑 똑같이 나올 거니까 K는 4랑 마이너스 1인데 4가 답이 아니지. 마이너스 1만 답이야 일단.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 답이 틀려졌어 아까랑. 그래서 아까처럼 이 문제처럼 운이 좋을 수가 없는 문제인 거야. 잘못 풀었을 때. K는 4가 답이 될 수 없고. 그럼 세 번째 아마 K가 답이 하나 더 나오겠지? 그럼 세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는 K가 3보다 클 때야. 그럼 또 대칭축이 K인데 우리가 하려는 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인데 대칭축이 안 들어있어. 근데 마이너스 3과 3이 어디 있냐면 K보다 더 작은 왼쪽에 있을 거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언제 최소냐면 끝점인 3일 때 최소겠네. 그럼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6K 플러스 3K인데 그게 최소값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3K니까 3분의 13이야? 얘는 답이 될 수 있지. 3보다 큰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개인 거야. 어렵진 않잖아. 케이스만 나누면 돼. 케이스 나눠서 축이 들어가냐 아니냐로 언제 최대인지 언제 최소인지 찾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 꼭지점 대칭축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이차 함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최소만 물어봤으니까 저렇게 간단한데 최대 최소를 동시에 물어보면 더 복잡해. 만약에 같은 문제에서 최대 값도 뭐 물어봤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면 안 돼. 뭐가 안 되냐? 얘랑 얘는 돼. 왜냐면 얘는 언제 최대야? 얘는 이게 최대잖아. 얘는 언제 최대야? 이게 최대지. 얘는 문제였어. 가운데가 문제가 돼. 가운데는 누가 최대인지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더 가까운지 알아야 되잖아. 그 말은 케이스를 이렇게 쪼개면 안 되고 케이스를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 가운데를 한 번 더 쪼개야 되는데 가운데를 그럼 0으로 쪼개야 되나?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랑 뭐 0에서 3까지로 쪼개야 되는 거야. 그때가 이제 최대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최대까지 물어봤다면 사실 4개로 쪼개는 거야. 더 복잡해지지. 오래 걸리고. 다음 페이지 331번 문제는 이차함수 추론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머리를 쓰면 돼. 이차함수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조건이 무슨 의미일까를 보고 약간의 뭐 직관력이 있으면 좋고
이차함수의 뭐 특징들, 성질들, 그런 개념들이 머리에 있으면 저 조건을 보고 무슨 말이다 라고 캐치할 수 있을 거야. 두 조건 중에 누가 더 강력한 조건일까? 물론 문제 풀려면 둘 다 필요한데 둘 중에 누가 더 센 조건일까? 둘 중에 첫 번째야. 왜? 우리는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무엇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으로 인해 대칭축을 알 수 있기 때문이야.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전부야. 축이 거의 8, 90% 역할을 하니까. FU가 F5가 같으니까 축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당연히 가운데 3일 수밖에 없잖아. 이게 제일 강력한 조건인 거야.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분석하는 거지. 일단 얘는 대칭축이 3이다 라는 건 알았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해석해야 돼. 두 번째 조건에서 우리는 어떤 걸 캐치해야 될까? 일단 있는 그대로 보자면 F형이랑 F5랑 부호가 반대지? 절대값 같고. 그 말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그럼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일까? F형과 F5 중에서 걔네들 중에서 사실 둘 다 음수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음수이려면은 둘 다 값이 같아야 되는데 둘 다 값이 같을 순 없지. 왜냐면 F5는 F1과 값이 같잖아. 3대칭이라서. 그래서 F형과 F5는 값이 완전히 같을 수 없어. 그 말은 부호는 반대일 수 있어. 그럼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일까를 보는 건데 당연히 F5가 양수여야 되지. 사실 그 전에 F형이 음수여야 된다는 게 더 강력한 거야. F형이 마이너스 절대값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지. 얘는 음수여야 되겠지. F형이 마이너스 어떤 절대값이니까.
그리고 F0과 F5는 값이 완전히 같을 수 없어. 9호까지. 왜냐면 1, 5가 같이 3대칭이니까 0, 5는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호가 반대니까 F5는 무조건 플러스인 거야. 그 다음에 F5가 플러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두 번째에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정보를 끌어내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조건을, 지금까지 조건을 종합해서 뭔가를 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될까, 이제? 저 함수의 대략적인 상황을 다 알아야지. 저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뭐가 어떻고. 왜냐, 우리는 이제 언제 최소인지를 또 찾아야 되잖아. 최소값 조건 이용하려면 x가 얼마일 때 최소일지를 알아야 돼.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거 8, 90%를 차지하는 게 대칭축이라 그랬어. 그럼 나머지 뭐 10%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또 뭐가 중요할까? 어떻게 보면 이 대칭축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 모양인데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중요하겠지? 그걸 생각해야지, 이제 판단을 해야지. 축이 3인 건 알았어. 근데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저 조건들을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눈으로 봐서 잘 안 될 거면은 그려서 따져봐야지. 아래로 볼록인 거 그려놓고 여기서 되나? 또 위로 볼록인 거 그려놓고 여기서 저 조건 만족하는 건가? 둘 중에 하나 안 되는 거 있으니까 버리고 되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거지. 나도 그냥 눈으로만, 머릿속으로만 보면은 헷갈려. 나도 그려봐야 돼, 저거 다.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려면.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면 대칭축은 3인 이거고, 위로 볼록이라면 대칭축이 3인 이걸 건데,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냐를 보는 게 포인트지.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냐? 아래로 볼록이면 위로 볼록이면 만족할 수 있냐 보면 돼. 어떻게 봐? 일단 1과 5 표시하면 되지 않아? 얘라면 1이 여기 있다면 5는 여기 있을 거잖아. 얘라면 뭐? 1이 뭐 여기 있다면 이 5가 여기 있을 거잖아. 그럼 이제 뭐까지 보면 돼? 0까지 보면 돼. 0은 어디 있어? 0이 얘라면 여기 있잖아. 얘라면 여기 있잖아. 아까 두 번째 조건에서 알아낸 사실이 뭐야? 두 번째 조건에서 알아낸 사실은 F0은 음수, F5는 양수잖아. 이 중에 그게 아닌 게 뭐 있어? 이게 안 되겠네. 음수가 양수보다 더 클 수가 없잖아.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는 거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위로 볼록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조건을 종합해서. 이래야지만 양수가 음수보다는 더 크겠지. 그래서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다 됐어. 뭐가 돼? 이제 마지막만 하면 되잖아. 언제 최소인지만 하면 되잖아. 얘 언제 최소야? 일단 표시부터 해야지. 범위를 x범위 표시를 해야지.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니까 6이 더 가깝지. 대칭축 3으로부터 6이 더 가깝고 마이너스 2가 더 멀잖아. 왜냐면 얘네들은 3 차이고 마이너스 2랑은 5 차이니까. 마이너스 2는 더 멀리 있지. 그래서 이 안에서의 최대 최소니까 이 안에서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언제 최소야? 시작점인 마이너스 2가 최소인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게 포인트긴 해. 중요한 건 얘였지만 얘로부터 대칭축이 나와야지 그 다음은 할 수 있는 건데 이 조건을 해석하는 거. F0이 음수, F5가 양수이다를 바탕으로 위로 볼록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지. 이것까지만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거 계산 자체는 어려운 계산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찾기만 하는 거야. 생각하고 찾는 거. 그래서 뭐 추론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그럼 됐지 이제? 뭐가 됐어? 뭐가 된 거야? 뭐 해야 돼 이제? 10을 알아야지 값을 안 해? 아직 그 다음도 계산할 게 또 남았네. 이제부터는 계산이야. 이제 fx식을 내가 잡아야지 저 답을 구할 건데 fx식을 어떻게 잡을까? fx식 어떻게 잡고 싶어?
어떻게 잡지? 어떻게 잡을래? 아까 얘기했나? 2차 함수에서 식 잡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2차 함수는 축이나 꼭지점이 있으면 식 어떻게 잡고, x절편이 있으면 식을 어떻게 잡고, 이도저도 아니면 식을 어떻게 잡고, 세 가지 종류잖아. 축이나 꼭지점이 주어지면 식 어떻게 잡는 게 좋아? 문제 풀 때 완전 제곱으로 잡아야지. 꼭지점 이용해서 x절편이 나오면 인수분해 된 식으로 잡아야지. 이도저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abc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풀어야지 계산이 편한 거야.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식을 축이 있잖아. fx를 ax-3제곱 플러스 뭐 b라 그럴까? b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거들을 써봐야 될 텐데 이제 뭘 쓸까? 이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37이니까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37이니까 식은 하나가 나와. 그럼 하나의 식이 이제 더 필요해. 더 하나의 식은 더 필요한 걸 이제 어디서 뽑아내면 될까? 어디서 뽑아낼까? 문제에서 다른 말은 없지? 함수에서는 함수에서 저것만 있고 저거가 있을 때 저거다. F0이랑 F5 저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7이니까 대입하면 식 하나 나오지. 일단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5 제곱이네. 25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7 식 하나가 나왔어. 식 하나 더 필요해. 뭐 쓸 거냐면 이거 쓸 거야. 근데 이대로 쓰지 않고 뭘 쓸 거냐면 F0 더하기 F5는 0을 쓸 거야. 둘 부호 반대였잖아. 하나 음수 하나 양수. 그럼 저거 쓰면 계산이 되겠지. F0은 뭐니까 0 대입해서 3제곱 9a 플러스 b랑 F5는 뭐니까 5 대입하면 2니까 4a 플러스 b 더해서 0이다. 이거 연립하면 이제 되겠지?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그래서 a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6 대입하면 이제 최종 끝. 그리고 뒤에 계산은 좀 더 시키고 있는데 뒤에 계산보다는 앞에 저거 생각하는 게 포인트의 문제인 거야. 저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저런 걸 이제 시험 때 해내야 되는 거지. 어떡할까. 여기 왜 시험이 빡센 학교를 가서 고생을 할까.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우리 고난이도 하나 더 풀까? 어차피 또 질문할 거잖아. 고난이도 문제 중에서 안 푼 것 중에 뭐 해볼까? 절대값 문제 저거 해볼까? 324번. 324번은 절대값이 있고, 아까 323번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시작은 비슷해. 시작은 비슷한데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달라. 왜냐면 아까는 x 플러스 k라서 우리가 모양을 쉽게 잡았어. 근데 이제 mx-4분의 5m을 잡아야 돼. 어떤 모양인지. 그게 아까랑 차이점이겠지. 이제는 절대값 그래프 빨리 그리는 거 안 까먹겠지? 설마 2주 후에 또 까먹는 건 아닐 테니까.
소야 324번. 너무 생각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는 저 두 함수의 교점 찾는 문제인 거지. 일단 절대값 그래프 이제 안 까먹지. 절대값 그래프 안에 있는 거 그렸어. x절편 뿔마 1이고 y절편 마이너스 1이네. 양수인 거 그리고 끝. 음수인 걸 x축 대칭해서 위로 접어 올렸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거야. 얘랑 저 1차 함수네. 저 1차 함수인데 미정계수 m이 껴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의 정체가 뭐야? 뭐 기울기는 m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5 m이야. 그럼 기울기도 얼마인지 몰라. 계속 달라져. 그리고 y절편도 계속 달라져. 그럼 기울기도 지 맘대로고 y절편도 지 맘대로면 어떻게 그릴 거야? 인데 우리 저런 거 해본 적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x, y 말고 다른 미지수가 껴있을 때 뭐 한다 그랬는데 얘기했었는데 정점을 지날 수도 있다고 했어. 정점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정점이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고정된 점을 정점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m의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으로 풀면 구할 수 있는 거지. m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면 x-4분의 5 m 빼기 y는 0 m으로 정리했어. 이게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결국 4분의 5,0을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직선인 거야. 얘는 기울기랑 y절편이 매번 m 따라 달라져도 저 4분의 5,0을 지난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거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저 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럼 4분의 5,0이 어디 있어? 4분의 5,0이 1 바로 오른쪽 약간 어딘가 있겠네. 이 점을 항상 지나. m에 관계없이. 근데 이제 m이 하는 역할을 뭘 집중하면 되겠어? 저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서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이 직선 중에서 m의 역할이 뭐야? m 역할은 기울기잖아. 기울기로 이제 따지면 되지. 그럼 먼저 뭐 생각할까? 기울기가 양수부터 볼까? 기울기가 좀 작은 양수야. 기울기가 뭐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야. 그럼 그래프 이렇게 나오겠지. 이러면 어때? 교점이 안 나오잖아. 탈락. 우리 교점 몇 개 구하고 있어? 교점이 2개. 교점 2개 구하고 있잖아. 기울기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기울기 커지면 기울기가 커지면은 어느 순간 커지긴 할 텐데 어느 순간이 커진다면 어떻게 돼? 교점이 한 개는 생기겠지. 근데 역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기울기가 양수여서는 절대로 교점이 2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거로 넘어가기 전에 빠뜨리면 안 되는 기울기 0 이내를 해야지. 기울기 0. m이 0일 때 이거잖아. 그냥 x축. y는 0. 교점이 어때? 2개 생겼잖아. 그럼 얘를 답에 넣어야 되는 거지. 빠뜨리면 안 되고. 음수일 때 하기 전에 0일 때도 빠뜨렸으면 틀린 거야. 그럼 이제 0일 때도 교점 2개 나왔네. 이제 음수로 넘어갔어. 기울기가 음수면 교점이 2개는 나올 것 같아. 그럼 일단 약간 큰 음수야. 그 말은 절대값이 좀 작은 음수지. 기울기가 완만한 음수. 그러면 교점 몇 개 나오겠어? 기울기가 좀 완만해. 교점이 4개나 나오네. 교점 4개니까 탈락이지. 그럼 약간 기울기가 작아져야 되지. 더 가파라져야 되지. 음수니까. 그럼 기울기가 좀 더 가파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약간 가파라지다가 어느 시점에 얘랑
접하게 되면은 교점이 몇 개겠어? 접한다게 되면 교점이 3개인 거지. 그럼 탈락인 거네. 얘보다도 더 기울기가 기울기가 작아져야 되지. 음수니까 어쨌든 이게 더 가파라져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은 교점이 2개도 생기는 거 맞지? 왜냐면 2차가 언젠가는 급격하게 이렇게 될 거니까 교점 2개 맞잖아. 그래서 이 접할 때보다만 기울기가 약간만 더 작으면 더 가파라지면은 2번 만나는 거네. 그럼 기울기가 더 많이 음수면 어떻게 돼? 더 많이 작으면은 그러면 한 번만 만날 것 같지만 사실 이 정확한 개념은 이제 내년에 미적에서 다루긴 하는데 1차보다는 2차가 더 가파라. 기울기, 각도 같은 게 더 가파르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서 만나게 돼 있어. 1차, 2차는. 1차가 아무리 기울기가 막 어마어마무시해. 1차가 뭐 예를 들어 1차의 기울기가 뭐 10억이야. 어떤 2차는 기울기가 그냥 1 정도야. 그래도 얘를 추월해 언젠가는. 2차가 무조건 1차를. 그래서 무조건 만나게 돼. 그래서 어쨌든 얘는 접할 때보다만 작으면 되겠네. 그럼 접할 때의 m 구하면 끝이잖아. 그럼 접할 때의 m 어떻게 구할 거야 이제? 2개가 접할 때의 m은 아까도 해봤지. 우리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하면 안 되지. 왜 그래?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얘 의식은 뭐니까? 얘 의식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지. 뒤집은 거니까. 그래서 얘랑 접할 때의 m을 구해야 돼. 그 m보다 작을 때가 답인 거지. 그 m보다 작다랑 0까지 답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교점 2개니까. 이런 그래프 문제를 잘 해야 될 텐데. 일단 우리